원포인트 레슨 받아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앞선 코너에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아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900선 위에서 그냥 횡보를 하는 듯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현재 주가가 놓여져 있는 위치에서도 주가는 방향성보다는 약간 변동성의 모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1900선대 아래로도 이탈했었죠. 지금은 다행히 주가가 1900선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일단 주가가 밑으로 내갔을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주가가 직전 저점대 라인 근처에서는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880선대 좀 더 내려가더라도 1870선대 요 정도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저점의 매수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죠. 자, 이걸 첫 번째 보내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소위 21평선이 외봉의 영역권대에 놓여져 있거든요. 자, 어떤 부분들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왼쪽이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녹색 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시 이걸 잠깐 첫 번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주가의 패턴에서 자, 이걸 잠깐 제가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녹색선 구간을 보면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 이렇게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이 시선이 이렇게 앞에 있는 고점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원래 주가가 일반적인 순서는 먼저 고점이 낮아집니다. 이 순서가. 그래서 쌍봉이라는 것이 먼저 나타나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깨는 것이 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장은 위에서 내리는 속도가 너무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을 놔두고 지금 주가의 고점이 높은 상태에 갈 때는 이 직전 저점 때는 일단 주가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직전 저점 파란 점선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1880선대하고 60선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면은 미국 대선인데 뭐다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데 다 이유가 그렇듯하지만 사실 주가가 놓여주는 구간도 결국 여기서는 주가가 떠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왜 얘가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냐는 거죠. 그것은 이 위에서 내려가는 21평선이 이게 워낙 강력한 기울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증시도 여기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여기 마틴 길존 여기 120선과 240선 요 사이는 저점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부분이 되든 여기 주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주가는 일단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 역으로 여기 주가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얘는 금세 못 갑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도 고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서부터는 저점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지기 당연한 상황이고요. 대신 이 이시선은 반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더라도 이전 주가보다 높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여긴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은 바로 이러한 구간권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포착해 줘야 됩니다. 바로 종목군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종목군은 두 가지 종목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기 방어주다 아니면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우리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게 경기 민감주가 됐던 방어주가 됐던 고가주가 됐던 저가주가 됐던 아니면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우리한테 좋은 주식은 돈을 벌어주는 올라간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요. 내려간 주식은 나쁜 주식입니다. 그럼 결국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어떤 주식이 나쁜 주식이냐 했을 때는 종목군별 지금의 장은 차별화 현상이 생겼는데 현재 주가 패턴에서 보시면 주가가 일선의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선의 기울기가 하향인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은 위로 들어올 때는 아직은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종목군 위로 올라갈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때 내가 만약 어떤 종목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왜 못 던지냐면 내가 오늘 던진 다음에 다음날 급등을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그러거든요. 그걸 면하기 위해서는 3일간 나눠서 던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간 나눠서 20일 하향인 종목은 던져주시고요. 반대로 이선이 상향인 종목은 누릴 때마다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바로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포션 분석입니다. 지금 포션 분석을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옵션에서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면 파란 색깔로 매도 금액이 쭉 쌓여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때 이쪽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옵션 상에서 매도가 되는 구간을 보면은 257.5입니다. 근데 257이 현재 지수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970 정도가 됩니다. 올라갈 땐 1970선대 위에서는 매물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밑에도 보면 아래도 여기 안 간다 그래서 아주 깊숙이 매도를 많이 때리는 구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옵션 지수를 갖다가 지금 지수 환산해 보면 1870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는 이 갖고 있는 포션을 보더라도 상단에서 매도가 하단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구조라는 점에서 당분간 주가는 옵션 만기까지 박스권 또 혼자 항상을 보여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11월 장세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탐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5파동 기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주가가 5파동의 모습을 주면은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요. 하나는 20일선의 5파동을 예를 들었고요. 하나는 5일평소 5파동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20일평선이 이렇게 데드콧을 줬을 때 여기가 1이거든요. 1. 그 다음에 올라갈 때가 2, 다시 내려갈 때가 3, 올라갈 때가 4, 다시 내려갈 때가 5. 5가 되면 주가는 이렇게 보다 상의 것, 이게 20선이면 6선에 대해서 골든콧을 줄 때까지 주가가 위로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요번에 좀 내려가는 걸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5일평선이 여기에 대해서 20선에 대해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그러면 요번에는 데드가 줄 때까지 내려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5파동의 모습이 들어갈 때는 방향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번에는 지금 거래소 시장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두둑이 맞는데 대신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얘는 부담스러운데요. 자, 그래프 한번 잠깐 보시죠.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어려운 구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의 기울기가 여기 보시다시피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선서부터는 아직까지 위로는 매물이 있는데 대신 이게 지금 내려가게 되면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5파동 구간이 내려오죠. 5일선이 1, 2, 3, 4, 5.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포커스가 계속 미국 대선에 맞춰져서 전체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결국은 될 것은 되고야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3일간은 위로는 물량을 좀 줄여준 전략이 맞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 현재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얘는 5일 평소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때 빠지더라도 들었다 빠져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얘는 단기 물량 고폭 쪽에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공략한다. 단 내가 배팅을 쏘는 종목은 이선의 길이가 살아있는 종목군에서 눌림목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현대차 같은 거 한번 보시죠. 마치 지난달에 주가가 빠질 때 보면 이게 무슨 개별주지 대웅주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지나가 놓고 보니까 미국에서 연비 문제가 터졌지 일반 투자자는 잘 몰랐다는 얘기죠. 온통 많은 사람들이 환율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그렇다고 시대도 너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시장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내주는 것을 내가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파파 구간, 즉 월봉이 음봉에 있고 일선이 내려가는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 관리에다가 비중을 두시고요. 대신 얘가 5파동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때는 일선이 살아있는 거, 그래서 월봉 대비 양봉이 구간에 있는 종목군 쪽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신다면은 효과적인 매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포인트 레슨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으로부터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